안녕하세요. 3학년 1반 허준입니다. 핵융합 기술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핵융합 기술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두 번째로는 핵융합 기술의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행성입니다. 태양계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항성으로서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약 1500만 도에 다릅니다. 태양은 초고온 플라즈마 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태양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태양의 약 73.8%는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소들이 태양의 중심부에서 높은 온도와 강한 압력으로 인해 융합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소와 같은 작은 핵자들이 융합을 하게 되어 에너지가 생산되는 방식을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핵융합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방식은 다른 에너지 생산 방식들에 비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지구에 인공태양을 설치하여 핵융합 반응을 이끌어내어 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인류는 현재까지도 석유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원은 언제 고갈될지 모를 한정적인 자원이며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 등 심각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융합 기술은 다릅니다. 핵융합에 쓰이는 연료는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사용됩니다. 중수소는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삼중수소와 같은 경우에도 리튬을 이용하여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한정적인 자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 등의 문제점을 일으킬 일도 없습니다. 핵반응 형제라고 불리우는 핵융합과 핵분열이 있습니다. 핵분열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서 폭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과 방사능 노출이라는 심각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핵융합 기술은 다릅니다. 핵융합 기술은 폭발할 위험성이 상당히 낮으며 만에 하나 폭발한다고 해도 방사능과 같이 인류에게 치명적인 물질이 아닌 인류에게 무해한 헬륨이 방출된다는 점에서 안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핵융합 기술을 꿈의 에너지, 꿈의 기술, 미래 에너지 등의 별명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는 핵융합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일지, 더불어 어떻게 해야 지구에서 핵융합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융합 반응이 에너지를 생산해낸다는 것을 이해하기 앞서 우리는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의 질량과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이론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질량과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한글로 된 풀네임보다는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을 이론입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져 오는 두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아인슈타인의 질량과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이론이 발표되기 전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관여하지 않고 질량 따로, 에너지 따로 보존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인슈타인의 질량과 에너지 등가 원리 이론이 발표된 후 질량과 에너지는 따로따로 보존되는 것이 아닌 서로 관여하며 보존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이론은 쉽게 말해 질량이 큰 물체는 그에 해당하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질량이 작은 물체는 그에 해당하는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수소와 헬륨이 있습니다. 수소 하나의 질량을 1.5로 가정하고 헬륨 하나의 질량을 4로 가정해 봅시다. 질량과 에너지 등가 원리 이론에 따라 수소 하나의 질량이 1.5면 에너지 또한 1.5라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수소 4개를 더해 헬륨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수소 4개를 융합하기 전의 질량과 헬륨 하나를 만들고 난 질량을 보면 질량 2가 손실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실된 질량 2는 완전히 소실된 것이 아닌 에너지 2로 바뀐 것입니다. 원자는 전자와 원자 핵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배웠고 원자핵은 다시 중성자와 양성자로 나눠집니다. 전자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며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중성자는 아무런 전하를 띠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로 그 종류가 정해집니다. 양성자가 하나면 수소, 2개면 헬륨, 3개면 리튬 이런 식이죠. 하지만 여기 양성자의 수는 동일한데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그 원소에 해당하는 동위 원소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수소는 중성자 없이 양성자 하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수소와 동일하게 양성자 하나씩을 가지고 있지만 중수소는 중성자 1개, 삼중수소는 중성자 2개로 양성자의 수는 하나로 동일하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수소의 동위원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핵융합 반응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은 핵융합 반응을 간결하게 그림으로 설명한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왼쪽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나타낸 그림이고 오른쪽은 헬륨과 중성자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핵융합은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융합으로 인해 헬륨과 중성자 하나로 전환되는 핵반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융합하기 전에는 질량을 더한 값은 5.0301U였는데 융합된 후 헬륨과 중성자 하나의 질량을 더한 값은 5.0113U로 질량이 0.02만큼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질량과 에너지 등가원리 이론을 설명할 때 들었던 예시와 거의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에너지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융합 에너지의 원리인 것이죠. 참고로 핵융합 1g은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핵융합 기술은 바로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핵융합 기술은 중수소와 삼중수를 융합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원자핵을 융합하기 위해서 플라즈마 상태를 이용하여 먼저 주위에 돌아다니는 전자를 모두 떼어줘야 합니다. 이제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만이 남게 되는데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는 강력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와 강한 압력으로 이 틀을 붙여줘야 합니다. 이래서 높은 온도와 강한 압력을 지니고 있던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태양만큼의 높은 온도와 강한 압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태양 중심부의 온도의 약 7배에 해당하는 온도인 약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K-스타라는 인공태양을 개발하였고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최초로 30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핵융합 기술은 대한민국의 좋은 경제적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핵융합 기술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